지금은 별로 보고 싶지도 않네. 그러니까 그 조진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진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그건지 몰랐었어요. 저기 본명이 따로 있는 줄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냥 저기 하겠습니다.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본명이 진웅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본명은 뭐였느냐? 조원준이었어요. 조원준이 본명인데 조진웅은 뭐냐? 이게 예명인데 뭐 예명 있을 수 있지. 예컨대 제가 좋아하는 전지현 씨가 본명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명은 왕모모였는데 어쨌든 저 그거 보고 조금 놀랬는데 그 다음에 그 온양정 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유명하느냐? 뭐 제시카도 온양정 씨고 크리스탈도 온양정 씨고 그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온양정 씨인데 유명한 온양정 씨를 또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우용녀 선생님이 온양정 씨래. 그래가지고 이름이 성이 선우 아니야? 선우가 아니고 원래 정용녀 정용리 정 그 뭐래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나 온양정 씨야 그런 걸 갖다 제가 봤어. 우리 집사람이 선우용녀가 온양정 씨래 해가지고 저도 찾아봤더니 선우용녀 선생님도 온양정 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예명을 쓰는 거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조진웅 씨의 예명 그 본명은 조원준인데 왜 조진웅이란 이름을 썼느냐? 아버지 성함이 조진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좀 웃긴 거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 성함이 조진웅인데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냐면 일단은 잠깐만요. 자꾸 저희가 그 종갓집인데 저희 또 뭐 어른들 이야기하면요. 원래 제대 뭐 이것저것 따지는 집에서는요. 그 산소도 묘자리도 아버지 위에 아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산이 이렇게 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산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들 산소는 여기 있는 거고 손자 산소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것저것 뭐 지관 불러서 이 자리가 좋다 뭐 그래도 이게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산소를 쓰면 뭐 저 집안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모르냐 뭐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그 예명을 그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함자를 예명으로 쓰지? 저는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진웅은 몇 년생이냐? 1976년 4월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의 남구에 문현동이라고 있대요.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어디를 다녔느냐? 성동초등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저는 성동초등학교가 서울에 뭐 성동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로 어렸을 때부터 왔나? 그게 아니고 부산 남구에 성동국민학교가 있대요. 거기를 이제 조진웅이 다니다가 그러다가 중학교 때쯤 서울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로에 있는 오류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갔느냐? 서현고등학교를 갔어요. 제가 아까 그 서현고 그 2학년 애들 3명이서 나쁜 짓 했다. 그런 걸로 보인다. 그 학교가 서현고등학교다 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현고등학교를 조진웅이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조진웅이가 서현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상하게 전학을 가요. 전학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성남에 성인고등학교라고 있대요. 성인고등학교. 그 성인고등학교가 지금은 무슨 고등학교가 됐느냐? 야탑고등학교가 됐대요. 그런데 제가 조진웅 씨가 인터뷰했던 기사를 몇 개를 쭉 찾아봤더니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성남에 있는 성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때 공부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시험 봤는데 운 좋게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서연고 다니던 조진웅이 성인고로 전학했고 그 성인고에서 또 전학을 해요. 이번엔 어디로 전학을 하느냐? 해광고등학교로 전학을 해요. 해광고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있어요. 해광고등학교 어디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요? 모르세요? 조국 대표가 나온 학교가 해광고등학교잖아. 그 다음에 박종철 열사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게 해광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조국은 박종철 열사의 선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조국은 지금 보니까 조진웅의 선배기도 하네. 해광고등학교로 전학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조진웅은 해광고등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아요. 해광고등학교도 중퇴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대입 검정고시 보고 대입 검정고시 통과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경성대, 부산의 경성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경성대학교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는데 96학번으로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76년생이면은 재수 안 했으면은 95학번으로 들어간 게 정상인데 어쨌든 조진웅은 이상하게 고등학교를 2번씩이나 전학을 해요. 서현고등학교에서 성인고등학교로, 심지어 성인고등학교에서 성남에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해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졸업도 안 해요. 해광고등학교는 중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 쳐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간 대학이 경성대 연극영화과 딱 들어갔는데 이 조진웅이 그렇게 연기와 영화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영과 들어가자마자 극단 동력이라고 한 극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쨌든 연기의 기초를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군복무를 하는데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딱 가는데 어디에서 군복무를 하느냐? 광주에서 군복무를 했대요. 광주에 옛날에 상무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부대가 있고 그런데 군복무를 광주에서 했는데 이 조진웅이 그렇게 연극에 심취해가지고 군 내에서도 연극반 만들 정도로 아주 연기에 진심이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극단 부산에서 연극 극단에 이렇게 쭉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디에 어디로 가게 됐느냐. 서울시립극단의 단원이 돼요. 조진웅이 부산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극단에 있다가 부산 극단에 있다가 에이 그래도 서울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서울시립극단의 단원으로 딱 올라갔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시립극단의 단원이 됐는데 오랫동안 버티질 못했나 봐요. 몇 달 딱 한 다음에 서울시립극단 못 다니겠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좀 마음이 침울했겠죠. 그래도 큰 맘 먹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적응을 잘 못하고 서울시립극단에서 나는 그냥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군대 고참을 만났어요. 그 군대 고참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진웅아 그때는 진웅이라고 안 했고 원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는 본명이 원준이었으니까 원준아 너 뭐하냐? 그러니까 나 여기 시립극단 다니고 있는데요. 너 뭐 저녁에 약속 있냐? 없는데요. 그럼 우리 소주나 한잔 하자 해가지고 어디서 만났냐면 역삼동에서 만났대요. 제가 이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역삼동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옛날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막 이런 걸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니 뭐 하나 그러니까 저 극단에 있습니다. 근데 부산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립극단 못 다니겠어. 내가 생각했던 데랑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병장님은 고참이니까 병장님이라고 했겠죠. 병장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나 영화 하는데 이 군대 고참이 이상은 씨라고 하던데 이 군대 고참이 어디 다니고 있었냐면 사이더스라고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영화 쪽에 사이더스. 그래가지고 나 사이더스 다녀. 나 영화해. 나 사이더스 다녀. 너 사이더스 몰라? 그랬더니 사이더스가 뭔지 조진웅은 잘 몰랐대요. 그러면서 사이더스?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 극단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너 군대 있을 때도 연극반 하고 그랬잖아. 너 영화 생각 있으면 이놈아 촌놈아 나 한번 찾아와 해가지고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사이더스에 딱 가봤는데 사이더스 딱 갔는데 이 조원준이 눈이 조진웅의 본명 조원준 눈이 이만큼 커져. 왜 커지냐면 그 앞에 한 명이 쓱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느냐? 권상우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사이비가 아니고 진짜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권상우를 딱 보고 나 이거 할래 해가지고 한 게 뭐냐? 그게 말죽거리 잔혹사예요. 이게 몇 년도냐면 2004년도예요. 2004년도. 그래서 저는 말죽거리 잔혹사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말죽거리 잔혹사가 상문고등학교가 배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온 중학교에서 3분의 1은 경문, 3분의 1은 서울, 3분의 1이 상문 갔어요. 그래서 상문 간 애들 맨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맨날 팬다 막 그랬던 이야기가 들렸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권상우가 연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어색한 듯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액션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그 권상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나, 거기 그 여자 주인공 그 누구죠? 아주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 노래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뭐지? 그 홍콩 노래, 홍콩 사람이 부른 그 노래, 그 맨날 그 뭐 둘이서 이렇게 막 수줍으면서, 그 다음에 또 말죽거리 잔혹사에 누가 나옵니까? 김부선 선생님이 나오시잖아요. 어쨌든, 저 말죽거리 잔혹사 최소한 두세 번은 봤어요. 아, 그 옛날엔 이랬지. 그러면서 뭐 막 유리창 막 깨고, 그 다음에 막 옥상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쌍절곤 연습한 거 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그런데 조진웅이 저기 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지금 영화 저기 사진에 짤로만 이렇게 딱 뜨던데,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조진웅의 데뷔작이 말죽거리 잔혹사고, 이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가게 됐던 계기가 자신의 군대 고참이 사이더스 직원이어가지고, 사이더스 직원이 아이 그 우리 조 감독이나 한번 만나봐, 너 연극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딱 된 거고. 그래서 2004년부터 조진웅이 그 뭐야 배우가 되기 시작했는데, 연극 배우에서 영화 배우가 되기 시작했는데, 2004년에 마지막에 영화 쭉 보면 크레딧이 쭈루룩 올라가지 않습니까? 크레딧에 뭐 누구 주인공 뭐 누구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권상우,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누구 그 다음에 저기 뭐 떡볶이집 아줌마 김부선, 뭐 이런 식으로 그 크레딧이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갈 때 조진웅이 맡았던 역은 야생마 패거리, 껄렁껄렁하는 야생마 패거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야생마 패거리 뭐 정혁진 누구누구 하다가 조원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름을 조진웅으로 올렸어요. 왜 조진웅으로 올렸느냐? 그 고민을 했대요. 말죽거리 잔혹사 이제 내가 드디어 데뷔작이야. 근데 크레딧에 내 이름을 올려야 돼. 그래가지고 야 너 조원준으로 올린다? 그랬는데 그 담당하는 뭐 조 감독인지 누군지 찾아가가지고 고민한 다음에, 조 감독님 제 이름은 조원준이 아니고 조진웅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조진웅이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다. 아버지 존경했다고 해서 아버지 이름을 쓰나? 뭐 존경했다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자체를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성함이 조진웅인데, 진은 무슨 진이냐? 우레. 천궁벼락할 때 그 우레. 그 다음에 웅은 무슨 웅이냐? 수컷. 그러니까 수컷인데 우레와 같은 힘을 가진 천둥번개를 막 내려치는 그런 수컷이다. 그러니까 그게 조진웅이다. 나 이거 좋아. 그래가지고 조진웅이란 이름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제 영화배우 됐는데 이제부터 예명을 진웅이로 할게요. 아버지 이름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아버지 저 지금부터 정혁진으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진짜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런 호로 자식아 막 그러면서, 저 같으면은 용납을 못했을 것 같은데, 조진웅 아버지 조진웅 씨는 마음대로 해라 새끼야 이랬대요. 마음대로 해라.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사고까지 치더니 이제 내 이름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냐?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그랬대요. 어쨌든 그랬는데 조진웅이 그렇게 처음에는 뭐 단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연해가지고, 조진웅이 출연한 그 작품의 필모그래피를 제가 쭉 봤더니 말죽거리, 우리 형, 비열한 거리, 강적, 폭력서클, 쌍화점, 국가대표, 드라마 중에서는 추노에도 나왔대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드디어 주연을 맡기 시작해요. 주연을 맡은 게 글러브, 그 다음에 고지전, 범죄와의 전쟁, 이거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용의자 X,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아주 잘 나갔어요. 주연 맡은 게 끝까지 간다. 명랑도 주연으로 구분이 되던데, 이순신 역은 그 다른 김영민 배우인가요? 그분이 맡았었던 것 같고, 그때 조진웅이 맡았던 거는
일본군의 대장을 맡았었나 봐요. 그래 어쨌든 명량도 주연한 걸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암살.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아가씨. 2017년도에는 대장 김창수. 김창수가 누굽니까? 김구 선생의 본명이 김창수예요. 그런데 김구 역을 누가? 조진웅이 맡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독전, 공작.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봤어요. 완벽한 타인. 뭐 이렇게 뭐 핸드폰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때 조진웅 나왔었던 것 같아. 그때는 뭐 누구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뭐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그때 뭐 유해진 씨도 나왔던 것 같고. 아, 이제는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입에서 맴맴거리네. 조진웅도 그때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드라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그널, 지금 시그널 2 다 찍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그널 1의 주연을 그때 조진웅이 맡았는데 그게 2016년이었대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시그널 2가 개봉이 될 건데, 이제 오픈이 될 건데 이런 일이 딱 터진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빼고 영화만으로 누적 관객이 7,789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7,789만 명이 이 조진웅의 영화를 본 거예요. 그중에 제가 2번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암살 기억나고요. 완벽한 타인 기억나거든요. 다른 거 제가 본 게 있나 없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국가대표도 봤네. 근데 국가대표는 뭐 그냥 그러한 카메오 같이 출연한 거였다는 것 같으니까. 아, 말죽거리 잔혹사도 봤네. 이건 뭐 단역이니까. 어쨌든 저도 조진웅의 영화를 여러 개를 갖다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암살, 그 다음에 대장 김창수, 그 다음에 뭐 공작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역할을 갖다가 쭉 하다 보니까 조진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느냐? 독립군 같네. 그래가지고 조진웅이 맡은 게 옛날에 독립군 길렀던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어요. 아, 조진웅 배우님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 다음에 강직해 보이고 연기도 잘하시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에 우리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에 홍보대사 좀 맡아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 8월 14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데 홍범도 장군이 그 소련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옛날엔 카자흐스탄도 소련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안장됐는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안하자 해가지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 홍범도 장군 모셔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유해를 한국으로 봉안했어요. 그러면 그 봉안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국민특사라고 했는데 그 국민특사가 누가 뽑혔느냐? 신흥무관학교 홍보대사하고 암살에서도 나오고 밀정에서도 나오고 대장 김청수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 있잖아. 그 배우. 누구? 조진웅을 국민특사로 보냅시다. 해가지고 2021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에 저 조진웅이가 저희 카자흐스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그렇게 봉안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온 며칠 뒤 8월 18일에 안장식 할 때 그 사회에도 조진웅이 보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건 뭐냐면은 올해가 1945년에 우리나라 해방됐잖아요. 올해는 2025년입니다. 2025에서 1945를 빼면 몇 년입니까? 80년이에요. 올해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년이에요. 이 광복절에 다른 광복절도 아니고 작년은 79주년, 재작년은 78주년, 그 다음에 2022년은 77주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올해 광복절 축사하고 광복절을 갖다가 쭉 했어야 될 대통령은 누구였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핵됐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네. 언제 6월 4일?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첫 번째 국가 경축 기념식이 언제냐? 광복절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광복절이냐? 80주년 광복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대통령 됐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광복절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국이 광복절이야. 이건 완전히 광복절도 조국의 광복절이야. 조국 어떻게 됐습니까? 특사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날. 그런데 그날 이제 경축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갖다 딱 낭독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조국과 민족의 뭐 무궁한 뭐 어쩌고 저쩌고 몸과 마음을 바쳐 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건 옛날 버전이고요. 최신 버전은 제가 못 외웠어요. 옛날 버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외우는데 이게 어느 순간 쓱 바뀌었단 말이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열렸는데 어디서 열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국기에 대한 맹세 대표적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누가? 조진웅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조진웅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무지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배우 조진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우 조진웅의 저런 모습을 참다 못 참아가지고 역겹다 해가지고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단이 벌어졌느냐? 어떤 사람이 내가 도저히 비위가 상해가지고 내가 비위가 약해져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해서 제보를 해요. 언론사에다가. 어떤 언론사에다가 뭐 조선일보도 아니고 중앙일보도 아니고 동아일보도 아니에요. TV조선도 아니고 채널A도 아니에요. 어디다가 JTBC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김어준 거기도 아니고 어디다가 제보하느냐? 디스패치에다가 제보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다가 제보하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오히려 에이 뭐 조선이니까 그렇지. 중앙에다 하면 어땠을까? 에이 뭐 조선보단 못해도 동아에다 했어도 에이 뭐 조선이나 동아나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스패치에다가 제보를 하는데 왜 제보를 하느냐? 제가 조진웅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진웅은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조진웅이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요. 범죄자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뭐 지금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더 글로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지나 멋지다 연지다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 그리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질렀던 그 범죄자가 조진웅이다. 그런데 내가 조진웅이 고등학교 때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저런 모습은 내가 못 참겠다. 조진웅이 맡은 역할이 뭐였습니까? 경찰 역할. 정의로운 경찰 역할. 그 다음에 독립투사 이미지.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아니야. 처음에 뭐 밀정에 나왔을 때 뭐 저런 역할 맡았나 보다.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저 역할 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 그런데 또 무슨 역할을 갖다가 맡았느냐? 뭐 밀정을 갖다가 맡았네? 암살도 맡았네? 거기에다가 대장 김창수에서 김구 선생이래네? 이거는 좀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냐면 이 제보자가 제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80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왜 그 기념식에서 그 기념식을 보고 제보를 하게 됐는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대요. 분개했대요. 왜냐? 저게 말이 되는가? 내가 조진웅이 아는데 저 새끼 약한 놈들 약한 사람들 괴롭히던 나쁜 새끼 그 다음에 범죄 저지른 새끼 그런데 저런 사람이 나를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5천 몇백만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저렇게 범죄자 새끼가 대표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그런 나라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제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보한 데가 그 디스패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피해자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조진웅이가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애들 패고 다니고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극단 가가지고 후배들 패고 그랬다며. 음주운전도 했다며. 제가 그 음주운전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제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모두의 방배동 카페 골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배동 카페 골목에 있었던 세 놈 중에 하나가 조진웅이었다고 이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진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진웅은 내가 소년원 갔다 온 거 맞다. 내가 미성년자 시절에 어렸을 때 나쁜 짓 한 거 맞다. 그러니까 나는 그 배우로서 그 영화계를 그다음에 앞으로 연예인 그 배우의 일을 길을 떠나겠다. 뭐 앞으로 내가 뭐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앞으로 난 그냥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방배동 카페 골목 사건은요. 이거는 특수 강도 강간, 그러니까 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혼자서가 아니고 여러 명이서 윤관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추행 관련된 범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조진웅은 오리발을 딱 내밀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진웅 씨가 정말 내가 뭐 이렇게 뭐 애들도 패고 다니고 내가 뭐 음주운전도 하고 뭐 내가 뭐 이것저것 뭐 자동차 훔쳤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있는데 성범죄만은 아닙니다라고 하면 판결문 까세요. 아니면 판결문을 까든지 판결문을 까기 싫으면 사건 번호라도 까세요. 그래서 1994 뭐 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건 번호 나갈 겁니다. 그거라도 까세요. 그러면은 여기 특수강도 강간은 없네. 그러면 제가 말한 그 성남의 S고등학교 2학년 그 걔네들 세 놈이 저지른 범죄에 조모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조원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닌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제가 조심스러우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 방배동 카페 골목 사건이 맞다라고 치고 그 피해자 7명은 만약에 그 가해자 중에 한 놈이 맨날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냥 정의로운 척 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 심지어 8.15 경축식에 옷 딱 차려입고 목소리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방송에서 여러 번 들어봤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족과 민족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굳게 맹세합니다. 이거 역시 배우라. 그 오디오도 좋네. 비디오도 좋고 오디오도 좋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성범죄 강간당한 그 피해자들이 저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그러길 원하는데 그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참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22살이라고 그랬어요. 31년 전입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지금 53살 됐겠네. 저보다 몇 살 어렸을 거예요. 저보다 몇 살 한 5살쯤 어린 것 같아.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정신줄 놓지 않고 내가 제대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겠는가. 한 놈한테 당해도 이게 트라우마인데 한 놈 끝나고 두 번째 놈 끝나고 세 번째 놈. 이거를 갖다가 당했는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나와가지고 막 아주 인자하는 그 다음에 뭐 연기 잘하세요 팬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역시 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네요. 뭐 홍범도 장군 국민 특사네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피해자들이 간신히 잡았던 정신줄 놓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놈들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로얄살롱 그 슈퍼살롱 차마 안 탔어도 내 삶이 훨씬 더 평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보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조원준은 그 조진웅은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뭐 조진웅 컴백하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 황당한 게 조진웅 은퇴 발표했어요. 언제? 12월 6일. 12월 6일이면 엊그저께네. 그러면서 뭐렇게 이야기하느냐.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마침표 찍겠다는데 마침표 찍게 만들어야지. 왜 마침표도 찍지 못하게 만드나? 그러면은 조진웅이 이렇게 컴백하면 그 자기들한테도 좋을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왜 조진웅은 이게 그 폭로가 되자마자 금방 은퇴했을까요? 아니, 더 이상 버티면 버틸수록 별별 이야기들이 막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런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진웅 씨가 키가 185예요. 그 다음에 몸무게가 85kg로 나와 있던데, 그런데 몸무게가 뭐 120kg까지 나가고 뭐 그럴 때도 있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이 친구가, 이 조진웅이 몇 킬로였을까요? 한 100kg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85, 저보다 12cm가 더 큽니다, 이만큼. 한 100kg 나갔다라고 하면 저도 뭐 이렇게 몸무게 하면 어디에 뭐 그렇지만 저보다 한 20kg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애가, 그런 놈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22살 전문대 다니던 그 피해자를 덮쳤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고 조진웅이 돌아와라, 뭐 조진웅이 괜찮다, 뭐 소년 어렸을 때 한 거 뭐 개과천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딴 이야기는 그거 상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 방배동 카페 골목 사건하고 조진웅 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억울하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야기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냥 얼렁뚱땅, 뭐 저는 성범죄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옛날에 뭐 이것저것 좀 잘못한 게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성폭행은 내가 부인합니다, 의혹의 일부만 인정합니다, 소년범은 맞습니다, 이딴 식의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방배동 카페 골목에서 1994년 1월 24일 밤부터 1월 25일 새벽까지 사이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세 놈 중에 하나가 당신이냐 아니냐. 제가 보니까 뭐 어디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올려놨던데, 그 사건에 피고인 중에 한 명이 조땡땡이더라고요. 조땡땡. 뭐 근데 그게 조원준이 아니었다, 그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그 이야기가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